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래프톤 정글 6기 수료한 정현우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제 바이브 코딩이 아닌 증강 코딩으로 이제 랭체인 컨트리뷰트 한 제 경험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발표의 제목은 제 JDC 1회 발표 때 했던 제목을 좀 그대로 사용해 봤어요. 혹시 그때 오셨던 분 계신가요? 1회 발표 때 오셨던 분? 아, 네. 네. 하여튼 그래서 이 각각의 개념이 무엇인지도 한번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이제 AI를 적극 활용하면은 이제 오픈소스 기여도 이전보다 훨씬 쉬운 방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발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혼자 1인 개발로 이제 개발자 기술 면접 코칭 AI 서비스를 이제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AI 기능을 구현을 할 때 저는 이제 랭체인이라는 걸 쓰는데 혹시 랭체인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들어보신 분? 네. 이제 혹시나 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랭체인이라는 거는 이제 LLM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그 복잡한 AI 워크플로우 개발을 좀 쉽게 만드는 걸 도와주는 이제 프레임워크예요. 그런 이런 프레임워크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글로벌하게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랭체인이라는 프레임워크고요. 저도 이제 그거를 통해서 제미나이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근데 분명히 공식 문서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왜 에러가 대체 왜 뜨는 거야?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는 분명 하라는 대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 개발을 하는데 AI를 적극적으로 써서 큰 도움 받고 있으니 한번 그 오픈 소스 기여도 한번 해볼까? 할 수 있는지 한번 이제 탐색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탐색을 해보고 싶었는데 저는 한 번도 오픈 소스를 기여를 해본 적이 없어요. 뭐 거의 다 그렇겠죠? 다 그냥 쓰기만 하고. 네. 그렇지만은 이제 저는 1인 서비스 개발을 이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AI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런 AI를 사용해서 개발하는 것에 대한 좀 자신감이 생겨서 그래서 한번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여기서 자꾸 얘기하는 이 증강 코딩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네. 증강, 혹시 바이브 코딩 하나 들어보셨죠? 바이브 코딩. 네. 이제 보통 AI로 개발을 하면은 다들 바이브 코딩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바이브 코딩은 이제 그 소개한 안드레이 카파시의 글을 보면은 바이브 코딩은 내부 동작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구현에만 집중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내부가 뭐 구조가 어떻고 코드 퀄리티가 어떻고 보다 그냥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에 반면에 이제 증강 코딩은 이제 TDD의 대가 이제 켄트백이라는 이제 엄청 전설적인 프로그래머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주창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브 코딩이 단순한 동작에만 집중을 한다면은 증강 코딩은 기능의 동작을 넘어 코드의 퀄리티, 이제 유지 보수, 협업성까지 고려한 이제 개발 방법론입니다. 단지 근데 그 코드의 작성을 대부분 AI가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코드의 내부의 동작에 특히 신경을 쓰면서 실제 일은 AI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식으로 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번 오픈소스 기여에도 이러한 방법론을 좀 적용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오픈소스 기여의 단계별로 제가 실제로 어떠한 프롬프트를 넣고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도 실제 제 대화 예시를 캡처해서 좀 넣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걸 단계별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발표 내용은 정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이 클로드 코드랑 대화한 거 캡처하고 제 입력한 게 뭐고 결과물이 뭐고 그냥 그거의 연속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공유해 드린 이유는 오픈소스 기여가 이렇게만 해도 된다. 이렇게 별거 없는 행위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 식별인데요. 이제 제가 맞닥뜨린 그 오픈소스에서 발생한 에러 트레이스를 이제 그냥 클로드 코드에게 그대로 제공을 했습니다. 일단 그 전에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 패키지를 이제 포크 떠서 이제 로컬에 다운받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클로드 코드를 지금 실행한 상황입니다. 네, 실행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겪은 에러 트레이스를 그냥 클로드 코드에게 그냥 제공해요, 그대로.
그대로 제공하면서 이제 gh 명령어를 사용해서 혹시 여기 레포지토리에 먼저 이슈가 등록되어 있는지를 검색을 요청을 합니다. 네. 그렇게 검색을 요청하면은 이 에러 트레이스만으로 얘가 검색 쿼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이제 길 이슈를 뒤져봅니다. 그러면은 이 에러 트레이스만 읽고도 먼저 사전에 잘 정리된 이슈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저는 제 문제 상황을 보다 남리 정의해 놓은 명확한 이제 이슈를 이제 대신 먹입니다. 이거를 먹여서 이 사람의 이번 이슈를 이제 이번 세션 동안 너와 이제 해결할 거니까 이 이슈를 한번 쭉 읽어보라고 하는 거죠. 이를 통해서 문제 현상에 대한 충분한 컨텍스트를 일단 제공합니다. 일단 AI를 사용한 개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런 적절한 충분한 컨텍스트를 제공하는 건데 그러한 역할을 이제 git 이슈로 이제 대체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해당 이슈에 관련된 내용과 실제 코드베이스 탐색을 통해 현재 이슈의 원인을 이제 심사숙고해서 분석해줘라고 했는데요. 이 쿼리에서 제가 심사숙고라는 키워드는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면 클로드 코드에서 이 AI의 추론 능력을 단계별로 활성화할 수 있거든요. 그게 하드 코딩돼 있어요. 이제 가장 낮은 추론이 이제 생각이라는 키워드예요. 한글로. 네. 한글로 생각이라는 키워드고, 그리고 2단계의 키워드도 있고 3단계 키워드가 이제 심사숙고라는 키워드거든요. 클로드 코드 내부 동작으로 그러면 이 심사숙고가 돼 있으면은 그 얘가 이제 그 추론 가장 많은 추론을 해요. 영어로는 울트라 띵크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키워드를 이렇게 넣어서 일단은 먼저 원인 분석부터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밑에서 보시다시피 얘가 코드를 겁나 읽습니다. 네. 코드를 이제 막 읽으면서 원인을 탐색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 이슈에 대한 이제 나름의 원인을 얘가 추론해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한번 쭉 읽어보는 거죠. 쭉 읽어보고 여기서 해당하는 한번 코드도 직접 한번 찾아보고 여기에서 개념이 뭐 틀린 건 없나 모르는 건 없나 이런 걸 한번 쭉 읽어봅니다. 네. 근데 이러한 내용을 바로 한 이제 클로드 코드 세션에서 바로 사용하지 않고요. 저는 이 내용을 이제 마크다운 형식으로 별도로 이제 저장을 합니다. 별도로 저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LLM이 항상 이 환각 현상에 대한 위험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나마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운 이제 AI를 또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충분한 컨텍스트를 쉽게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자료들을 마크다운 파일로 만들고 그 파일을 이제 새로운 클로드 코드 세션을 연다던가 코덱스를 쓴다던가 뭐 제미나이를 쓴다던가 해서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교차 검증을 하면은 제가 그렇게 해봤을 때 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모델을 써도.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제가 직접 검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틀린 내용은 없나? 이렇게 하면 할 수 있나?를 검토를 하고 이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이제 AI한테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 LLM이 이런 기본적인 개념 있잖아요. 그냥 CS어인 거, 언어적인 거. 그거는 정말 인간은 누구보다 잘 기억하고 답변을 하기 때문에 기본 개념 학습할 때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클로드 코드가 이제 제시한 솔루션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솔루션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적용 되게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 너가 그 제안한 솔루션을 그냥 적용해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이 솔루션 문서에 이미 그 상세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적용을 하는데 이것도 바로 하기보다는 플랜 모드로 계획을 먼저 세우게 합니다. 그럼 계획을 세우면은 이것도 이제 읽어보고 합리적인지 한번 평가를 해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괜찮다 싶으면은 이제 그냥 계획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 계획을 적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막 수정하는데 실제로 수정한 것도 이제 한번 직접 검토를 합니다. 직접 읽어보고 이제 문제 없네 하면은 네, 이제 실제 테스트 코드까지 작성시킵니다.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TDD 방법론으로 테스트 코드 먼저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는 게 좋기는 한데 그냥 이때는 귀찮아가지고 바로 구현부터 하고 테스트를 좀 후행으로 해봤습니다. 네. 이제 그 테스트 코드 작성하고 그걸 이제 실행해봤을 때 잘 동작하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여기 이슈를 보면은 이 이슈 에러를 만들게 하는 그 최소한 미니멈 example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실행해서 통과하면은 이 이슈가 해결됐다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네, 그 기준을 직접 만들어서 새로운 솔루션을 이제 검증해봤더니 정말 에러가 해결된 것을 이제 확인했죠. 그러면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저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겪었던 오픈소스 문제를 하나 해결했다. 이제 그러면은 마지막 단계로 이제 PR을 작성을 해야겠죠. 근데 이런 PR은 아시다시피 글로벌 오픈소스 같은 다 영어로 해야 돼요. 근데 저 영어 막 그렇게 잘하진 않거든요. 네, 그 장문을 또 이런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 컨트리뷰트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거에 맞게 전부 다 제가 뭘 했는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도 그냥 이 프롬프트 하나로 그냥 끝냈습니다. 그냥 변경사항 푸시하고 지금 너가 작업한 거 여기 PR 생성해라 하면은 얘가 그 컨트리뷰트 가이드라인을 제공을 했다면은 그거에 맞게 PR 문서도 영어로 쫙 작성을 합니다. 네. 이게 그 결과고요. 여기 있는 것도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전부 다 클로드 코드가 작성을 해준 거고 저는 읽고 뭐 말이 되네 괜찮네 그 컨벤션 안 읽었네 이것만 그냥 확인만 한 거죠. 네, 확인을 하고 풀 리퀘스트 작성하고 그다음에 원본 이슈에다가 이제 내가 해결했으니 한번 확인해 달라라는 코멘트도 제가 작성 안 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이제 클로드 코드한테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줘 영어로 하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잘 달아줍니다. 네, 이게 끝이에요. 네, 정말 별거 없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유해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렇게 AI를 적극적으로 쓰면은 이전에 안 해봤던 새로운 경험도 좀 더 보다 쉽게 시도할 수 있다. 네, 시도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는 프로젝트가 있다면은 해봐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 있다. 네, 단순히 이 경험을 그냥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제가 만약에 바이브 코딩으로 오픈소스 문제는 당연히 해결 못하겠죠. 왜냐면은 오픈소스 문제가 거기 코드에 문제가 생긴 건데 그걸 읽고 문제가 원인이 뭐고 솔루션이 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는 비록 그 텍스트만 보여드렸지만은 실제로는 그런 코드를 또 많이 읽고 관련 개념도 학습을 하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이제 제가 증강 코딩을 적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낀 거는 앞으로의 이 개발자 역할에 대한 제 생각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기술이 좀 더 발전할수록 개발자는 이제 보다 문제 인식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을 개발해야 될지 그리고 그거를 왜 개발해야 되는지 네, 저는 이번에 오픈소스를 해결할 때 그런 식으로 했고요. 그리고 오픈소스에 기여할 만한 이슈를 찾는 이건 약간 팁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오픈소스 열심히 쓰시면 돼요. 열심히 쓰시면은 분명히 뭔가 좀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에러가 난다거나 아니면은 퍼포먼스가 너무 떨어진다거나 네, 그러한 열심히 쓰면서 불편함을 겪으면은 그냥 넘어가지 말고 한번 이슈를 등록해보고 아니면은 이미 이슈 등록된 거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고 있다면은 그냥 해결은 한번 맡겨보는 거죠. 대신 자기가 다 읽으면서. 그리고 이때 굉장히 도움되는 게 핀토스 경험이 저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면은 결국에 오픈소스 기여라는 게 그 내부 구조를 뜯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핀토스랑은 똑같아요. 그 커맨드 누르고 클릭해서 그냥 함수 정의 딱딱딱딱 따라가서 어디까지 가나. 네. 그렇게 보고 적용하는 그 핀토스 때의 경험이 이번에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랭체인 기여할 수 있는 지점이 정말 많아요. 만약에 오픈소스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은 저는 완전 강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모델 업데이트가 계속 되잖아요. 이번에 제미나이 3.0 나왔는데 랭체인이 이러한 네이티브 모델을 그냥 래핑하는 거여서 새로운 모델이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은 그걸 또 래핑하는 코드가 필요해요. 아직 제미나이 3.0 적용 안 됐거든요. 되게 할만하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이걸 하신다면은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랭체인으로 제미나이를 쓴다. 여러분들의 코드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오픈소스 기업 뭐 해볼까 고민하신다면 랭체인 적극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개발자 일하는 이제 중요한 가치관의 변화는 개발자가 이제 문제 인식에 집중을 하고 이제 이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AI와 이제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왜냐면은 이런 하드 스킬 같은 경우는 AI가 정말 잘 알거든요. 그거를 조합하는 거는 이제 좀 아직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거를 인간이 메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AI와 협업을 하지만은 절대 그 작업물을 그냥 딸깍딸깍만 하면 저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해요. 왜냐면은 AI는 코드에 대한 책임을 못 지거든요. 저는 가장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다운 일은 책임을 지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왜냐면은 아무리 천재 AI가 나타난다고 해서 근데 만약에 그러면 그 코드가 잘못된 결과를 낸다면은 그 개발사를 향해서 소송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는 그 몸빵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네. 근데 이러한 개발에 대한 책임을 지려면은 역시나 개발 지식이 중요하다. 기초 지식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느끼고 이렇게 제가 AI를 통해서 오픈소스를 활용한 경험을 나누면서 동시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앞으로의 개발자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AI를 개발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증강 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막 간단하게 그냥 제가 랭체인으로 만들고 있는 서비스도 그냥 가볍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딥캐스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채용 공고랑 이력서만 넣으면은 이제 이 사람의 완전히 맞춤형 개인화된 기술 면접 AI 코칭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MVP를 만들어서 이제 실제 유저들을 만나면서 필드 테스트도 돌리고 있는데 최근에 좋은 사례가 하나 생겼거든요. 저희 정글 분 중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토스 백엔드 기술 면접을 앞두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기술 면접 보시기 전에 이제 제 서비스를 이렇게 쓰셨는데 제 서비스에서 이제 나온 문제가 실제로 토스 기술 면접에도 출시가 돼서 도움이 되었다는 연락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사례도 한번 나누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홍보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기술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거나 한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디스코드 채널에 한번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참여하시면은 제가 이렇게 어떻게 1인 창업 개발하고 있는지 개발일지 같은 걸 이제 매일매일 적어 올리거든요. 그래서 뭐 참여 안 하시더라도 1인 개발에 관심이 있어도 들어오시면은 실제 혼자서 창업하는 개발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구나 또 보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괜찮으시다면은 제가 이렇게 1대1 인터뷰 요청드리면은 서비스도 한번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마무리하고 질문 받을게요. 네.